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공시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정하는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아입니다. 교수님 오늘 예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꾸미고 다니시는지 궁금해요. 전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요, 그냥 일단 세수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다가 선생님, 이야기 듣기 지겨워. 탁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니까 이왕이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시에 접근해야 될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진아쌤하고 좀 즐겁게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좀 마음에 이런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꼭 만나보기를 기대할게요. 서울대 출신에 네, 좀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20살 때까지 그냥 거의 별로 제 자신에 대한 그냥 열심?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서울대 출신이고 외모가 또 예쁘시니까 학생들이 좀 다가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친절한 진아 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보이는 이미지나 이런 거보다 조금 다른 부분이 실제 성격이 많아서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알고 보니까 완전 깨방정이시네요. 내지는 되게 웃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케어라고 좀 그렇습니다. 진짜 엉뚱한 질문도 너무 친절하게 답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정말 고심해서 물어보고 또 용기를 내서 저한테 물어봤을 건데 걔네가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사실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마땅히 도와줘야 하니까 제가 마땅히 대답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또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까? 또 그 대답 자체를 이런 고민들을 하는구나? 그럼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삼을까? 이런 자료를 삼기도 하고요. 바로바로 좀 답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네. 왜냐하면 뭔가 저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좀 제가 그걸 좀 못 견뎌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빨리빨리 어차피 해줘야 될 답이니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특이하신 이력이 있던 게 SBS 공채 출신의 방송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네. 학교에 어느 날 그 SBS에서 뭘 모집한다. MC 리포터 모집한다. 그런 공고가 있어서 그냥 한번 응시를 했는데 응시되고 붙기까지 과정이 한 두세 달? 한 5차까지 이렇게 좀 힘들게 했는데 나름대로의 그 경쟁률을 뚫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오래 몇 대 몇에? 한 2000대 1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셨네요. 그냥 이전 옛날 일이죠 뭐. 그렇게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근데 이렇게 좀 잠깐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던 내가 나름대로 잘 모르고 생각했었던 것과 실제 좀 방송을 하면서 했던 것에 대한 약간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좀 그만뒀던 것 같아요. 인생의 나름대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방송을 하실 정도로 끼가 있으셔서 그런지 그게 이렇게 수업에 녹아나는 것 같아요. 실제 막상 그 방송할 때는 그 끼를 많이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냥 오히려 수줍하고 그렇긴 했는데 제가 어떤지 잘하는 제 컨텐츠를 가지고 할 때는 제 나름대로 끼를 발휘해야 한다고 하나 좀 열정을 한다고 하나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좀 잘하는 거니까 애들이 사실 수험 공부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 영어 같은 거 그 수업을 하실 때 상황을 연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신다고. 네, 맞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진짜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생활 영어 부분이 항상 시험에 무조건 2개 이상 나와요. 그런데 학생들이 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요성을 또 반드시 점수로 확보해야 되고 짧은 기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목적이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외우지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들을 때 팍 꽂히게 이렇게 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런 것과 또 제가
여기저기 해외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이것들을 삼아가지고 좀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했더니 학생들이 되게 좀 재밌어 하면서 시험 때 보면 제가 막 했던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게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해주시는지 조금만 제가요? 뭐 예를 들면 뭐 blessing in disguise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이제 원래는 축복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에 뭐 머리 둘러쓰고 뭐 실제로는 자격이 닥친 불행인 것 같지만 탁 벗고 나면은 블레싱이야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뭐 좀 약간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롱페이스 하면 뭐 셀쭉하다 뭐 이러는데 그래서 우울한 얼굴이다 뭐 이렇게. 교수님이 교재를 받았을 때 특히 생활영어 네네. 같은 것도 너무 얇아서 처음에는 오히려 걱정이 된다. 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아. 제가 나온 그 교재나 좀 제대로 다 공부하고 가시면요. 진짜 한 몇 년 동안 거기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생활영어를 다 걱정하려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면은 언제 여러분 문법, 어휘, 독해를 언제 공부하실 건데요. 근데 제가 정말 고민해가지고 야, 이게 나올 만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한 20개 외울 거를 제가 고민해가지고 엄선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뽑은 것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래서 그 이상을 벗어나는 건 그냥 버리세요. 그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것만 하시면 합격한다 이 말이죠. 제가 그냥 감으로 그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쫙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제가 평생 동안 또는 실제 어떤 영어를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의 자료들을 다 집약하고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딱 압축해서 뽑아드린 거기 때문에 아마 정확도 또는 적중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영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대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영어 공부를요? 네. 잘해야죠.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양이 혼자서 잘 모를 때는 네. 너무 방대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시험을 잘 분석한 틀을 보면은 범위를 축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제가 던져드리는 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약간 저는 암기 과목 같다는 느낌을 좀 들었었거든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배웠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영어는 그렇게 외우기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법을 너무 단순하게 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어쨌든 제가 그런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쉽게 던져드리려고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막 달달 외우고 막 용어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굉장히 파격적인 방법으로 문법을 쏙쏙 귀에 박히게 해드리기 때문에 제 문법 책 그 소 제목이 핵심 지조 문법. 핵심을 찌르지 않으면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우리가 무슨 문법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가? 무번영 이런 거 잘 몰라도 이거야 딱 낚아챌 수 있는 이런 포인트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어휘는 외울 게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외운다고 해도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네. 이거를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어휘를 여러분 무작정 외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단어는 정말 무작정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fox가 여우다, tiger가 호랑이다. 그거 외우셔야죠. 네. 그러나 공시 정도의 단어는 사실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자천 또는 폭로, 광기, 광분 이런 거는 전부 한자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어도 그런 다 한자라고 하는 어근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근에 대한 클로를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 쫙 연결해서 어떤 공통적인 거 가지고 외우고 또 제가 잘 외울 수 있도록 발음을 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유래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혼자 막 외우는 것보다는 시간은 훨씬 줄어들고 효과는 좀 크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단어만 좀 해주십시오. 즉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한 1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단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불안? 모르니까 불안하시죠. 여러분 일단은 7점까지 8점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를 먼저 공략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하라고 하는 다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제 교재 보면 레벨 1, 2, 3, 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먼저 어디를 공략하면 돼요? 레벨 1, 2를 열심히 공략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하면은
무작위로 해야 되니까 나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독해를 보면 뭐지? 늘 새로운 단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범위를 정해가지고 순위, 레벨을 정해서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법이나 어휘는 교수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독해는 예측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독해 여러분 맨날 내용이 변하죠. 네, 그렇게 따지면 네. 범위가 없나요? 그렇게 따지면 없죠. 하지만 여러분 독해에 사용되는, 기출에 사용되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사용되는 단어들 그 범위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잘 외우고요. 또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문법 구문은 하셔야죠. 그 해석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는 이제 외우기가 아니니까 꾸준하게 지문을 가지고 연습하시고 이제 속도 체크도 하시고 또 논리력 연습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다 극복 가능한 건데 왜 답이 되는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가 이 포인트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하는 약간 생각하는 훈련을 가져야지 되는 게 중요하죠. 무턱대고 막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기출을 보면 기출이 주로 어떤 프레임, 어떤 구조 안에서 이 기승전결을 펼치는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왜 이게 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기출을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한 두세 번 정도는 제대로 분석하고 가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지. 그때그때 이렇게 필대로 한다면은 그때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제대로 한번 좀 보자. 분석한 틀 안에서 보자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저는 진짜 공부할 때 여러분 막 그냥 외우는 거 있잖아요.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서 그때그때 내가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모드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한테 제가 잘 이렇게 해서 던져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굳이 이게 공부가 아닌 것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넣어드릴 거예요. 공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처음에 열심히 집중해 주시고 영어가 약하면 집중해 주시고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감을 유지하셔야 돼요. 처음에 좀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는 이렇게 정말 감 유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만 좀 열심히 달리시면 돼요.